진도가 지금까지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아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학교 시험 기준으로 거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간 겁니다. 이제 절반 정도 나갔어요, 진도가.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런 애들이었었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특정점. 특정점. 바로 A라는 지점에서 뭘 먼저 우리가 따졌어야 됐었어? 바로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얘는 Y는 fx라고 했을 때,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었지? 바로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바로 요 녀석 리미트 A가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할 때 그 fx를 우리가 극한 대상식으로 둔다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A보다 살짝 작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 녀석을 뭐라고 정했었지? 무한소라고 정의한다고 했었고, 얘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입실론.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 뭡니까?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상 우리가 추정치라고 그랬었어. 추정값 또는 추정치. 즉 실제 값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요런 거 A가 0보다 그냥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녀석을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우극한이라고 불렀었고,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불렀을 때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같으면은 그때 A에서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었지?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보면은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 애랑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 아이가 서로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의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나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 놓고 극한 값의 존재를 우리가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갔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애들이었었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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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x는 a라는 점에서 우리가 뭘 관찰하고 싶냐면은 바로 연속입니까? 연속.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우극한 값과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좌극한 값이 서로 어때? 상태값으로 보면은 우리가 같다라는 거지.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랑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게 지금 같다는 거야. 같은데 지금 실제로 함수값을 보면은 FA가 지금 어때? 다르지? 그치? 얘는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얘들아. 근데 뭐는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불일치하지.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 어떻다? x는 a에서 바로 불연속이다 라고 판단한다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 되려면은 극한값이랑 지금 윕실론이라고 쓴 거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전부 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태. 즉 상태라는 거는 바로 뭐야? 추정치라는 거지. 실제 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윕실론이라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태야. 상태. 얘도. 자, 상태에 해당되는 추정치가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면은 극한값은 똑같잖아. 추정치가 똑같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추정치가 똑같잖아. 그런데 함수값까지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x는 a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함수값까지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아지면은 x는 a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됩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었어.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그때까지 했던 수업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고 이걸 왜 배웠을까? 극한이 존재하고 연속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판단을 했지 툴로서. 그치? 그럼 얘를 판단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요 이렇게 바꾼다 그랬었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y는 fx가 있을 때 씨, 왜 이래? 이제 x는 a라는 점에서 뭘 보고 싶냐면은 바로 얘를 보고 싶은 거지. 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즉 x는 a에서 뭘 보고 싶은 거야? 뭘 보고 싶은 거야 이제? x는 a에서 x는 a에서 뭘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x는 a에서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무스 커넥션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스무스 커넥션이라는 게 보장이 되려면 이미 단어 자체에 연결, 즉 연속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연속. 영어로는 continuous. 그 점에서 연속이 됩니까? 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연속이 된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당연히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고 실제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이라는 거는 그 점에서 보장이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점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냐 아니면 뾰족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 그거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속인데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판단한다고 했었어? 바로 극한으로서 판단한다고 했었지. 근데 이 극한을 취했을 때 극한이 되는 대상식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었지? 여기 극한 대상식이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었지? 이 극한 대상식이 뭘로 표현된다고?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극한 대상식이 뭘로 판단되는 거야? 뭘로 판단돼? 에헤 뭘로 판단돼? 뭘로 판단돼? 두 점을 잡았을 때 뭐? 바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바로 여기에 극한 대상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었지. 평균 변화율.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에 대한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그 평균 변화율. 얘가 이렇게 약으로 쓴다고 했었지.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에 해당되는 극한 대상식이 들어갈 텐데 이 평균 변화율은 그러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될 거고 그 x에 대한 변화량이 어떻게 표현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델타 x랑 델타 y. 내가 얘를 a라고 잡는다면 이 점을 뭐 x, fx라고 만약에 잡는다 그랬을 때 얘가 a, fa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 있는 극한 대상식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텐데 그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x-a분의 fx-fa가 된다. 이게 바로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얘는 영원히 뭐야? 극한이지 극한. 그럼 극한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돼. 뭘 고려해줘야 돼? a가 왼쪽에서 다가옵니까?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옵니까?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좌극한이지.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우리가 무슨 용어로 바꿔서 본다고 그랬었지? 좌미분 계수. 맞아. 좌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그럼 좌미분 계수라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도형적인 관점에서 보냐면 바로 왼쪽에서 오는 좌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좌접선의 기울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우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그래서 얘는 우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라는 거는 결국엔 그 a라는 지점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툴이고, 그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좌접선의 기울기랑 우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비교해서 그 추정치가 일치하는 건지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좌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우접선의 기울기를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했을 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딱 그렸을 때 어떤 직선이 돼야 돼? 일직선이 돼야만 그 지점에서 뭐가 된다? 바로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줄게. 그림을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라는 거겠지. 요런 상황. 자, 요런 상황. 이렇게 그렸을 때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A보다 왼쪽에서 오는 좌접선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우접선이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다면은 얘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딱 펴진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즉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된다고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었지. F 프라임 A가 됩니다. 이 프라임이라는 게 누구 표현법이라고 그랬었어? 뉴턴식 표현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뉴턴식 표현법? 그치? X는 A에서 바로 뭘 구한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영어로는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이렇게. 또는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었지.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를 델타 X를 우리가 H라고 잡아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됩니다. 이렇게 써도 여전히 얘는 뭐야?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지. 두 점을 잡은 직선의 기울기.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했을 때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차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극한이지. 극한이라는 거는 상태란 말이야. 상태 추정치라는 거지.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실제 값은 아니라서 오차를 감안하고 가겠다라는 거지만, 그 오차를 아주 무시할 만큼 좌접선이랑 우접선이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일직선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 지점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제가 뭐가 돼야 되겠어? 그 점에서 일단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겠지. 이게 좌접선이랑 우접선의 기울기는 같은데 이게 만약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봐. 좌접선, 우접선은 각각 그릴 수 있지. 그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연속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띵 하고 이렇게 불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 구해봤자 여기 점에서 순간 변화를 논하는 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점에서 뭐가 판단이 돼야 돼? 연속이라는 게 먼저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취한 좌접선이랑 우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비교를 해서 그게 같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지점에서 이렇게 가위로 싹 자른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럼 매끄럽지 않은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었지? 매끄럽지 않은 케이스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2라고 하고, 자 y는 x의 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y는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4죠 여기가. 이렇게 얘가 y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럼 봐봐. 대표적으로 일단 여기 x는 2에서는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왜? 2 마이너스 입실론 좌극한과
2 플러스 입실론. 우극한이 서로 어때? 2 마이너스 입실론은 지금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는 살짝 작은 값에 계속 접근하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우극한은 4보다는 살짝 큰 값에서 접근하고 있지. 그럼 얘를 우리가 추정치로 보자면은 4로 접근합니다. 이게 추정값이잖아. 그 추정값이 서로 같아. 그리고 실제 함수값이 어떻게 돼 있어? 4라고 다 같기 때문에 오케이. 2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고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게 보장은 되어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스텝은 뭐야 이제? 그러면은 과연 x는 2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즉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좌접선의 기울기랑 우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왜? 좌접선 기울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우접선 기울기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그냥 얘 자체지. 얘 자체. 얘 자체지. 그치? 선생님 좌접선의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함수라는 걸 안 배웠다고 가정한다면은 문제를 풀 때 이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좌미분계수, 즉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중에서 좌극한 값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하는데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이게 좌미분계수지. 정식으로 하면은. 그치?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할 때 h분의 극한 대상식에 해당되는 f값이 여기서는 x의 제곱으로 표현되게 돼 있지? 그치? 그럼 x의 제곱이다 2 플러스 h를 슉 대입하게 되면은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h분의 요거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죠? h제곱 플러스 4h 나옵니까? 이렇게? 그치? 그럼 무슨 타입이야? 극한 대상식이? 극한 대상식이 무슨 타입입니까? 0분의 0 타입이지. 0분의 0 타입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분모 분자에 있는 제로 팩터 0으로 만들어주는 0인자를 약분시켜서 제거한 후 극한 대상식을 다시 재구성해서 극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건지 추정을 한다는 거 있지. 그럼 여기서 제로 팩터가 h가 샥 약분되면은 얘는 h 플러스 4라는 값에 극한이 되는 거겠지.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합니다. 그치? 0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니까 그럼 얼마나 추정돼? 4로 추정이 되겠지. 그치? 이게 x는 2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라고. x는 2에서의 좌미분계수가 이 빨간색 접선 모양으로 계속 4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접근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얘 봐봐. 이번에는 우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요. 얘는 우접선의 기울기는 이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차함수지. 기울기 얼마야? 1이지. 얘는 1로 점점 다가가고 있겠네. 그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각각 비교하기 위해서 좌접선과 우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얘네가 서로 어때? 달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지? 빨간색 쪽에 해당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4로 나오니까 제가 더 가파르게 생겼지? 파란색 쪽은 어떻게 돼 있어? 1로 되니까 더 완만하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 있다는가? 뾰족하게 연결되어 있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서로 달라. 뭐에 대한 게? x는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x는 2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됩니다.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즉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x는 2에서 뭘 그릴 수 없다?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없다. 접선을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걸 우리가 피크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크 포인트. 뾰족점이라는 거지. 뾰족점.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나왔을 때 또 의심을 해야 될 게 있어. 문제 조건식의 f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f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절대값 함수가 만약에 식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근데 봐봐. 불연속이 된다. 저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 근데 이거를 어떤 애가 있냐면요. fx라는 식의 gx가 이렇게 4차식이 곱혀져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는 1에서 딱 뭐가 될 것 같아? 뾰족하게 올라가지. 왜? 이유가 뭐야?
얘 그래프 그리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럼 전체 절대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올린 거지. 딱 봐도 마이너스 1과 1에서 어떻게 돼 있어? 연속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미분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뾰족한 점이 무조건 생길 거기 때문에 접어 올리면은 얘는 좌접선의 기울기랑 우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얘가 짠 하고 들어가지. 4차함수잖아. 4차함수니까 모양을 그리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돼? 이게 제로 팩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 입장에서 미분계수가 제로 팩터가 되는 아이가 얘가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를 빵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접선이랑 좌접선의 기울기가 지랄 난리 브루스를 치더라도 무조건 이 점에서 얘가 0으로 만들어버려. 언제일 때? 제곱으로 돼 있으면 선생님 이 1승은 되지 않아요? 아니야 1승은 살짝 위험해. 왜? 1승이면은 뚫고 지나가잖아 이게. 그래서 곱해진다고 하더라도 좌접선이랑 우접선의 기울기를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곱 같은 아이로 샥 곱해지게 되면은 제곱이나 3승이나 4승이나 이런 애들로 곱해지게 되면은 뾰족점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 있어. 곱했을 때 그 점에서. 선생님 나머지 점에서는요? 나머지 점 어차피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애랑 부드럽게 연결되는 애를 곱해봤자 뭐가 되겠어?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랑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곱해봤자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고. 즉 전공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여기 두 점에서 딱 뾰족한 점이 생기지. 나머지 부분은 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내가 임의로 한 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 점이 문제잖아. 그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애가 바로 그 점에서의 뭔가 거듭제곱꼴이 곱해져 있다면은 강제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계산해보면 실제로 0이 됩니다. 근데 부드럽게 연결돼 있잖아. 좌접선이나 우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0이 되니까 오케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라는 걸로 그래프 모양을 뾰족한 점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제로 팩터가 뭐가 있습니까? 0으로 만들어준 인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만 항상 생각해주면 된다고. 됐어요? 이게 미분계수까지 했던 내용들이야. 그럼 저번 시간에 내가 수업하다가 말았던 부분은 뭐였을까? 과연? 도함수야. 도함수를 우리가 왜 하는지 좀 다시 한번 보자.